그 뜻은 뭐냐면 주변 지역의 아파트에 공급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신규 공급된 이후에 주변에 아파트 공급된 게 없죠. 네네. 그리고 지금도 아파트가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주변에 아파트가 없잖아요. 네네, 전부 없어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적다 보니까 관악구, 강남하고 접근성이 좋고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인데 아파트는 없어요. 근데 네.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가 유일하게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가격대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실수요자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거예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 TV 시청 중이시면 소리는 음소거 부탁드리고 전화로 저희 말씀 이어갈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네, 저는요, 여기 네. 서울대 있고 이편한 세상 아파트이거든요. 네. 입주한 지는 지금 9월 말경이 2년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2020년에 경전철이 개통이 되고, 네. 이제 2028년에 뭐 서부선이 개통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혜가 있을까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근데 제가 그때까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네. 제가 어쩌면 이제 팔아야 될 입장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언제쯤 어떻게 파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럼 시청자님 지금 말씀 주신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이거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입구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지금 이제 9월에 2년 차다라고 하면 2년이 아직 안 되신 건데, 네네. 앞으로의 그 경전철이나 서부선이 호재를 누릴 때까지 가져가면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를지, 그 전에 내가 만약에 매도를 해야 한다면 언제쯤 해야 좀 그래도 잘 팔았다 소리를 들을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이제 갈 지역도 대략 좀 어느 지역이 좋은지 그것도 좀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혹시 중간에 이사를 좀 고려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 부분도 함께 좀 살펴봐야겠네요. 그럼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이편한에서 서울대 입구 지금 거주 중이신데 2년이 네. 다 돼가니까 뭐 비과세도 가능한 거고 2년이 지나면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네네. 몇 평인가요? 이거 34평이요. 34평. 네네. 지금 34평 봉천동 지역 이 이편한 세상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다른 데보다 안 오른 것 같아요. 다른 데랑 비교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항상 그래요? 부동산이라는 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강남에 있는 네. 아파트랑 우리 아파트를 비교하면 처음에 매수가부터 시작가부터 다르잖아요. 시작부터 그렇긴 하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네네. 분양가 대비했을 때는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분양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서 30평대가 지금 이미 한 13억 정도까지 나면 13억, 뭐 그 이상 호가든 그 이상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비과세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거주요건, 거주기간을 플러스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네네. 2년이 아니라 최대 10년까지 기간별로 해서 4%씩, 1년에 4%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내가 1년 더 살면 4%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세금을. 네. 그래서 최대 10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좀 더 상승할지 안 할지를 고민해보고 뭐 그걸 기간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상승하지 않는다면 뭐 세금 좀 내고 더 많이 상승하는지로 한번 갈아타기 한번 점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한번 보면 되는데 저는 네.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지금보다는 더 상승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제가 지도 보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면요. 보세요. 네네.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잘 알 겁니다. 우리 아파트, 이 아파트가 네. 가격이 오른 이유가 봉천동 지역이 관악구 지역이 우리 서울에서 강남도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진짜 안 오르는 지역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지역은 뭐냐면 우리가 거주,
그러니까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가 이루는 거주 비율이 70%, 서울의 70%가 넘는데 관악구 지역은 아파트 비율이 50%가 채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에는 아파트 비율이 70%가 넘어요. 서울에는 주택 비율 자체가. 강남 같은 경우는 80%가 조금 넘을 건데 지금 관악구 지역은 50%가 채 안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주변 지역의 아파트에 공급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신규 공급된 이후에 주변에 아파트 공급된 게 없죠. 네네. 그리고 지금도 아파트가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주변에 아파트가 없잖아요. 네네, 전부 없어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적다 보니까 관악구, 강남하고 접근성이 좋고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인데 아파트는 없어요. 근데 네.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가 유일하게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가격대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실수요자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거예요. 실수요자가 네.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투자 수요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가격을 올렸다는 것은 결국은 거품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격이 탄탄하게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이 가격이 유지하거나 더 이상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투자 수요가 들어가는 지역들은 투자 수요는 돈을 벌면 상승한 금액만큼 벌면 빠지잖아요. 빠지면 그만큼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게 거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통. 근데 네. 우리 아파트는 그런 게 적은 아파트예요. 특히 네네, 관악구 그렇긴 해요. 지역이 그런 지역이고 특히 우리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앞으로는 서울에 아까 뭐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 올랐다고. 내 거는 자체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다른 지역보다 덜 올랐다고. 그건 네. 시청자가 살고 있는 시청자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은 다 느끼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강남 지역의 가격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위에 동작구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고 주변 지역으로 가면 너무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고 가격 접근성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새 아파트의 30평대가 13억대? 그것도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강남까지 지하철 타면 20분이면 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지역에 우리 GTX A 노선이 뭐 강남까지 20분 만에 간다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GTX가 아니라 원래 지하철 타고도 20분밖에 안 걸리는 지역이에요. 근데 네네. 가격이 살기는 저렴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 수요가 지금은 실수요자가 가격을 올렸다면 앞으로는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는 관악구 지역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파트 말고 신규 아파트가 또 있으면 우리 아파트가 또 경쟁을 해야 되면 우리 아파트가 좀 올라가는 속도가 더딜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우리 아파트 외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려면 최소한 뭐 봉천도 4-1-2 구역 재개발하고 있는 뭐 이런 아파트들, 재개발하는 아파트들이 완성이 돼야지 새 아파트가 생길 건데 그 완성 시점까지 4-5년 넘게 걸려요. 3-4년에서 4-5년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우리 아파트는 계속해서 랜드마크 아파트, 대장주 아파트. 그리고 만약에 뭐 관악구 지역의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선시 되는 아파트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오를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가격이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아까도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 하나 차이로 우리가 좀 넘어가면 사당이고 방배잖아요. 네네. 그 지역하고 우리 아파트하고 가격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지역은 아파트 군락지로 잘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파트 군락지에 맞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우리 아파트는 주변 지역에 단독 다세대가 많다 보니까 단독 다세대에 맞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인프라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이 자체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렇죠. 아파트 기준점에서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만약에 갈아타른다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냐. 우리의 관악구 지역을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네. 대부분 다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2호선을 타고 강남 접근성이 편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강남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강남에는 가격이 비싸니까 못 들어가서 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선택지는 강남 쪽이잖아요. 이 다음 선택지는 이걸 매도하고 다른 지역, 뭐 서쪽으로 가는 지역이 아니라 다음번은 동쪽인 방배라든지 서초구 일대로 가는 게 다음 선택지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저는 선생님 근데 그렇게 높여서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도요.
팔아가지고 차액을 챙겨서 그냥 좀 더 싼 아파트로 가려고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투자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투자 지역, 싼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네.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분양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덜 오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똑같은 네. 얘기예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게 더 많이 강남처럼 바뀌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격이 그럼 오르기 선생님, 위해서는 강남은 비싼 가격만큼 더 비싸게 더 많이 올랐어요. 맞죠? 네. 관악구는 예, 싼 예. 만큼 그만큼에 더 많이 올랐어요. 그 지역에 예, 예. 맞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선생님, 네. 그 서부선 개통하고 지금은 경전철 기간이 개통이 되면 좀 피해를 많이 볼까요? 서부선이라든지 이 난곡선 자체가 개통 네. 시점까지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한 7년 정도 남았어요. 그 경전철은 내년에 개통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던데요? 신림선은 빠르지만 난곡선이나 서부선 자체는 이제 지금 난곡선 같은 경우는 아직 7년, 8년 남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아파트가 2호선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네. 2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의 그 서부선, 이 신림선이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적어요. 신림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림 뭐 재개발구역 저 위쪽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 있죠? 교통의 네.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그런 네. 지역에 혜택이 가는 거고 우리 아파트 원래 2호선을 이용해서 강남 가기 편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생긴다고 해서 신림선을 이용하실 거예요? 근데 여의도 같은 데 2호선을 하는 데가 이용하실 굉장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2호선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그 개통에 의해서 가격이 막 오를 거다. 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네네. 말씀드린 대로 랜드마크 아파트,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그게 따른 가격 상승은 가능하실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그럼 드릴게요.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지금 세포 다음 이거- 분 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한 내용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거 일단 이 아파트는 정리해 드릴게요. 특별 공제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장기별 특별공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주 기간 1년마다 4%씩 최대 10년 동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2년이면 8%잖아요. 그럼 네. 또 내년에 거주하면 3%가 되니까 12%가 되는 거고 그다음 16%가 되는 거고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세금을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